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식신격에 대해 설명드린데, 이번 시간에 풀이하는 사주 명조도 역시 식신격인 듯 하나 식신격을 쓰지 않고 다른 격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장 이제 격국을 볼 때, 또 사주 풀이를 할 때 가장 이렇게 혼돈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 풀어드림으로 해서 그 혼돈을 피하고자 이렇게 식신격인 듯 하나 식신격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 사주도 역시 식신격인 듯 하나 식신격이 아니다, 또 다른 격으로 보게 된다. 계일간이 묘월을 보면 식신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계일간이요. 계일간이 식신을 봤죠. 월령에. 그래서 을, 묘, 월에 연지, 묘도 보고 해서 식신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도 식신격이 아니다. 예, 식신격이 아니다. 첫 번째로 식신격이라고 보면 안 돼버리는 이유는 해중간목 있죠. 그리고 식신이 3개나 된다. 이럴 때에는 식신이라고 하지 않고 상관화됐다. 상관화됐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역시 그것도 맞지 않는 논리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계일간이 월령 묘월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북방 수왕절에 태어나서 이 다른 격으로 보았으면은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남방 화왕절이 아닌 동방 모광절, 그래서 해를 거듭 봤다. 이 경우는 식신격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상관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아야 되느냐? 역시 그렇지 않다. 뚜렷하게 계일간이 사주 내에 관성이 없죠. 관성이. 그래서 이제 다른 격으로 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췄다. 자, 그러면 상관격으로 본다면은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사주에 재성이 사주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재성이 전무하다. 그 뿌리가 완연하게 없다. 그래서 오직 비겁 식상만 들어있는 사주인데, 만약에 상관격으로 본다면 재성국이 없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다. 또 큰 기를 또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고생만 많지 소득은 없다. 운도 보면 북방운이죠. 그렇다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부귀를 가질 수 없는, 또 기를 가질 수 없는, 또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고생만 많지 절대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사주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상관화됐다 해서 상관격으로 쓰지도 않고, 그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격을 쓴다면 재성이 전무해서 부를 쌓을 수 없다. 또 부귀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사주로 보아야 되느냐. 사주 내에 일단 관성이 없다 해서 계해일주가 해자를 다봉하면 비천농막격이다. 그래서 이 해일시를 보고 해를 봤을 때 다봉은 2자 이상이고 관성이었기 때문에, 즉 비겁을 깨는 관성이었기 때문에, 또 이 해자를 사주 내에 충해서 국을 이루지 못하는 자도 없고 해서 비천농막격이 되었다.
비천녹막격이 되었다. 여기서 녹마는 녹은 관이라고 마는 재성이라 한다. 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녹은 관성이라고 마는 재성이라 하는데 녹마는 재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천녹막격을 이룬 사주. 식신격인 듯 하나 식신격은 이루지 못하고 식신격이라 하지 않고 이때는 비천녹막격이라고 한다. 비천녹막격에서는 신왕운을 보거나 나를 생한 운은 무방하다. 또 재성운을 보아도 무방하다. 식상운을 보아도 무방하다. 근데 축은 이제 관성이긴 해도 이거는 가벼운 관성, 즉 큰 의미를 북방수왕절의 축월이기 때문에 축운이기 때문에 크게 또 개수가 투관됐죠. 그래서 크게 해가 없다. 만약에 사주 내에 관성이었기 때문에 이 관성은 무방하다.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시 술은 또 관술운이 오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사주 내에 관성이었기 때문에 크게 또 직접적으로 이 비천녹막격을 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흉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운에 와서는 기대운이나 술대운은 그렇게 이제 사주 내에 또 식신이 왕한 상태니까. 근데 유대운에 와서는 이 묘를 직접 충하죠. 묘를 직접 충하기 때문에 묘 식신 자체가 이 정령을 철하는 식신이죠. 그래서 영령스러운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특한 분이다. 그래서 언어 구사나 또는 생각하는 면들이 상당히 특출한 면이 있다. 특히 언어 면에 있어서는 아주 특출한 경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겁이 이제 왕하죠. 비겁이 왕한 상태에서 이 고집불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고집을 잘 꺾지 않는, 그걸 관철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언성을 살 수도 있고 또 좋지 않는 평을 들 수도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아주 영령스러운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분이다. 언어적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간다면 아주 이제 굉장히 높은 학자 타입의 언어 능력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에는 유가 묘를 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는 자기가 하는 행동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은 이때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은 축적된 그런 환경에서 추락하는 경우죠. 이 묘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제구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관제구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성시비도 일어나고, 또 자기가 했던 것도 이제 했던 직도 버려야 되고, 또는 누구 방해에 의해서 그 직을 이제 훼손되거나 또는 그만둬야 되고, 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괜찮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그 좋은 직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또는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운이다. 유대운은 비록 식신격이 아니고 비천녹막격이지만 이것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이거 행동, 나의 이제 일과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운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생수에서 괜찮은 듯 해도 이런 작용은 주어진다. 해서 유대운은 좋지 않은 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개일간이 묘를 보면은 식신인데 이걸 식신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 식신격이라고 하더라도 식신이 세 개가 되고 해중 간목이 있어서 상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즉 상관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재성이 전무해서 그 뿌리가 전혀 없어서 수고롭기만 하지
부와 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유는 비겁운인데 비겁이 왕한 상태에서 비겁운을 또 보기 때문에 오히려 흉명이 됐다. 하지만은 이런 격을 이루지 못한 상태고 식신이나 상관격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격을 주어져 있다. 다른 격이 주어져 있어서 비천농막격으로 봤다. 농마라는 것은 재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왕운, 본신이 지금 정령을 설하는 묘월에 설하는데 다시 신왕운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돼서 부와 기를 겸비한 이치에 이르게 됐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운 때는 이 행동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깨부시는 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또는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또는 옆에 의해서 방해돼서 그 자리를 또 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관성시비가 일어나고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괴롭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주였다. 이번 시간에는 식신격인 듯 하나 또 식신격이 아니고 다른 격이 주어진 사주, 이 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식신격 한번 더 하죠. 감사합니다.